환절기 감기나 몸살 기운 또는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과 함께 목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 기침과 가래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할 정도의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차의 생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뛰어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로 인후통의 원인인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을 주어 목감기, 기관지염, 기침, 가래 등의 증상 완화에 좋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생강에도 잘못 먹을 경우 해로운 독이 되어 오히려 건강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생강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생강의 우선 효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로 혼란만 점점 가중되는 요즘, 이번 영상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 두신다면 앞으로 올바른 생강 섭취를 통해 보다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생강 섭취 시 주의할 경우 첫 번째는 저체중자입니다. 해외 건강 전문 매체인 닥터 NDTV에 따르면 현재 저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강을 섭취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패션앤 기사에 따르면 생강은 가수 송가인님이 목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음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강은 이미 저체중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미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고 폐질량 지수가 낮은 이러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체중 감소와 탈모 그리고 비타민 결핍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체중이 고민이신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생강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강 섭취 시 주의할 경우 두 번째는 몸에 담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응결 및 침착되어 담낭 내에 돌과 같은 고형물이 생긴 것을 말하며 담낭 결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건강정보 매체 헬스플리에 따르면 많은 양의 생강 섭취는 담즙 생성과 담관의 수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몸에 담석이 있는 사람이 생강 섭취로 인해 담관의 수축이 증가할 경우 담관에 담석이 박히고 그로 인해 담즙 흐름이 막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거되지 않은 담석에 의한 담관 폐색은 즉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강 섭취 시 주의할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위궤양 환자입니다. 생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감기 예방은 물론 구토 증상과 임신 초기의 입덧과 멀미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위장 내 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자 약초입니다. 그러나 팔로워 4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유명 전문의 앨런 맨델에 따르면 위장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생강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를 자극해 소화불량과 배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생강이 위에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식품 건강 전문 매체 푸드앤펑션에 실린 생강의 위장 보호 효과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생강은 실험동물에 있어 아스피린과 같은 항염증제, 메세르핀, 에탄올, 스트레스, 아세트산,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우리 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미리 예방해주는 좋은 식품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궤양과 같이 이미 위장 점막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생강의 성분이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치료 기간 동안에는 생강 섭취를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생강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유명 전문의 앨런 맨델에 따르면 생강 섭취 시 공복을 가급적 피하고 생강을 드실 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위장 관련 질환이 없는 분들은 공복을 피하여 섭취하시고 이미 점막 손상이 진행된 위궤양 환자 같은 경우엔 생강 섭취를 중단, 그리고 특별한 질병은 없으나 평소 위가 약하다고 느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빈속에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 드실 때에도 적은 양부터 섭취를 시작하여 속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상태를 관찰하시며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소량 생강 섭취에도 속이 불편함을 느끼신 경우에는 당분간 생강 섭취는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울 경우 그냥 드시기보다는 생강을 찌거나 생강죽 또는 차로 우려내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다룬 생강 섭취 시 주의할 경우 외에도 임산부의 입덧 시기 이후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앞둔 경우, 그리고 곰팡이가 핀 생강 섭취 금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생강은 앞에서 다룬 경우들만 조심한다면 부작용 대비 무수히 많은 효능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지금까지 생강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수많은 효능들로 인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이러한 생강이 우리 몸에 제공해주는 이로운 효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 해외 매체인 이타임즈에 따르면 생강에 가장 흔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 중 하나는 인후통 치료라고 합니다. 생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목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과 싸우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 생강의 주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이러한 인후염을 줄이고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염증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감기 또는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 등에 대한 살균 효과 역시 몹시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약초이자 식품으로서 감기로 인한 오한을 막아주고 두통이나 기침 그리고 코막힘 등 초기 감기 증상에 도움을 주며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그 효능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관절염 완화에도 효능을 보이는데요. 영국의 영양학자 줄리엣 켈로우와 사라 브로에 따르면 골관절염 환자의 생강 복용 이후 환자의 관절염 통증 감소와 함께 관절염으로 인한 장애 현상 약 22%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생강은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2008년 이란의 바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생강 캡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 및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감소 약물인 아토로바스타틴과 비등한 수준으로 생강 추출물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춰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한국연구재단 고려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 생강 속 라피노스 성분이 충치를 예방해준다는 사실과 미시간 의대 지크 박사팀 연구 결과 생강의 결장 내 염증 지표 감소 효과 그리고 생강의 산화 방지 효능으로 육류 조리 시 함께 쓰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등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별명답게 생강의 효능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이러한 생강을 과연 자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미국의 유명 의학 매체인 메디시넷에 따르면 매일 생강차 한 잔은 소화계통을 돕고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등을 예방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차와 함께 민트주스, 레몬주스, 그리고 꿀 한 스푼을 함께 섭취한다면 임신 중 입덧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일정량을 넘어 다량 섭취 시 속쓰림과 설사 유발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강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요? 건강 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기준 생강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에서 4g이며 이는 대략 엄지손톱 하나 크기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강 위장장애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생강 1.5g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면 위장장애와 관련된 메스꺼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미국 건강매체 헬스라인에 게재된 임신 중 생강차의 효능, 안전 및 방향에 따르면 67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생강의 주요 효능인 임신 중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 최대 1g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일반 성인은 최대 4g, 심하지 않은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최대 1.5g, 임산부는 최대 1g까지 하루 적정량으로 생강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생강 원물을 깎아 무게를 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보다 정확한 복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강가루와 티스푼을 사용하여 양을 맞추시면 보다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의 1티스푼은 대략 4g 정도이며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생강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할 점들과 우리 몸에 득이 되는 생강의 무수한 효능들 그리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적정 섭취량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에서 다루었듯 생강은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다양한 효능들을 가져다 주지만 자칫 잘못 섭취할 경우 담간질환, 설사, 속쓰림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전략적인 생강 섭취를 통해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에 보다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내 몸을 위한 건강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